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피즘이 어디서 왔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트럼피즘은 지난 1월 6일 날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그 현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죠. 극렬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하는 그런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왜 놀라게 했느냐? 미국은 가장 오래된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아니겠어요? 유럽의 그 왕정을 피해서 미국의 새로운 그 공화정을 만든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그런 민주주의가 일거에 그 어떻게 보면 무너져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면 미국 민주주의가 이제 가장 오래됐다 하고 있을 때 그 정의라고 그럴까?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그 검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러시아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다못해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랬는지, 그것은 이제 미국 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피즘 현상. 트럼피즘은 이제 트럼프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보다 넓은 이제 하나의 장르라고 그럴까요? 정치 현상의 새로운 정치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포퓰리즘 같은 건데요. 포퓰리즘의 미국적 현상,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그러고, 포퓰리즘은 아직까지 유럽에서 많이 성행되어 왔고, 지난 한 20년 동안. 그렇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집권을 하지 못했어요. 포퓰리즘은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아예 2016년 대선에서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유럽은 집권하지 못하고 뭐 기껏해봐야 제3당 또는 프랑스처럼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는 갔지만은 집권에 이르지는 못한 그 이유는 선거제도의 차이죠. 정치 제도에. 미국은 이제 양당제로서 단순 다수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아니라 이제 다당제의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 선거제도 때문에 그런데 어느 일당도 유럽 역사에서 50% 이상을 가지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거의 그 의석에 180석 가까이 차지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국이나 우리나 미국처럼 이 단순 다수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유럽은 이제 비례대표제니까 서로 나눠 먹고, 가장 큰 정당이라 그래 봐야 독일 같은 이제 3인당 같은 게 가장, 아니 또 기민당 이런 것인데, 되게 의석 그 지지받는 게 30%에서 40% 차이, 그 사이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넘을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연합을 해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통령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제3당 후보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후보가 나와서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두 후보라는 것은 미국에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그런 두 후보 중에서 하나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미국 선거라는 건 간발의 차이로 이기잖아요. 보통 48대 5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2016년에서 그렇게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고, 또 우리나라 뭐 수출하고도 연관이 되고, 중국 수출도 봉쇄한 것도, 그런 무역 전쟁 같은 것도 일으켰고, 또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왜 그러냐.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이 다 미국 백인들이고, 미국의 백인들 중에서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보수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겠지만은, 백인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서민들이나 또는 백인 노동자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런 노동자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지난 20년이라면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중국 상품이 세계 공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보면은 저가 상품 가면 다 중국 거잖아요.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세계 그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가면 월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 가면 대부분 다 중국제 거고, 과거 3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금성, 지금 LG라고 그러죠. 삼성 이런 것들이 가장 싸구려 제품들이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중국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저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가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미국 제조업이 이제 죽게 되는, 미국 제조업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경쟁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 경쟁 상실하게 되면 미국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미국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실업자가 되게 어디서 나왔냐? 2016년 선거에서 봤듯이 오하이오,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위스콘신 이런 주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벨트인데, 그런 벨트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 많이 실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중국 상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미 시작은 오바마 때 됐지만은 오바마 이후로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서 이제 누군가 거기 이제 그 기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불만이 이제 고조가 돼서 백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누가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 불을 붙일 수 않은 이 카리스마와 이 선동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 거예요. 그 트럼프의 엄청난 선동이 2016년에 이제 당선을 됐고, 그 이후로도 뭐 50%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 백인들의 많은 지지에 힘입어서 2020년 이제 선거에서는 재선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지만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물론 바이든도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 이유는 둘 다 경쟁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치열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굉장히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양대 후보였고, 그리고 그 짐으로써 또 지는데 그 트럼피즘의 중요한 현상은 자유민주주의 현상 중에 승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적 그 경쟁, 그 선거죠. 선거에서 졌을 경우 거기 승복을 하는 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과정이 뒤집어지고, 그럼 뭐 남미나 이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던 이런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랫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그 정치 과정인데, 그것을 트럼프가 이제 또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승복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한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결국 1월 6일 그런 지지층이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기존의 정치 제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의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이제 트럼피즘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피즘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선동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백인, 뭐 꼭 백인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은 백인이죠. 백인 지지층의 저소득, 저학력, 특히 저학력 백인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지지층에 이제 호소하면서 지지감을 만들고, 새로운 이 미국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백인 중산층 이하 그 다수를 지지를 이렇게 얻었던 그런 것을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피즘의 현상은 바로 그들을 위한 정책, 그들 화이트 그 저학력 또는 저소득층이라면 그들은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적이고 또 보호주의를 하잖아요. 중국 상품이나 이런 또 그때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 정책 뭐 지금도 백신 문제로 더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떻게 볼까요? 미국의 강력한 인종적 민족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피즘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제 그 졌지만 미국 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진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졌을까를 이제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보면 돼. 졌지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워싱턴 DC에까지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져서 자기 제2의 고향이라는 플로리다 가서 그 성체 안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재선을 다음 선거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선거에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다들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도 틀림없이 지금으로 기준을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던가? 그것은 미국 정치가 지난 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극단적인 현상.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도 없던 현상들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문자폭탄 이러면서 극도의 그 정당 지지층, 극렬한 정당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쪽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저쪽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런 거가 양극단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이 세력과 또는 이제 민주당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극렬한 지지층이 있어서 굉장히 서로 이 반목 형상이 심하고 예를 들면은 이 정치 현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보통 때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큰 이견이 없다가 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별로 정치라는 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예? 지금 20대 이후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성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여자, 사랑 뭐 또 나가면 이제 우정 뭐 이런 거지 가족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5가지가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는 안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이. 정치가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다른 다 중요한 것은 어디 가고 그것과 가지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정치적 문제로 등을 돌리게 되고 그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우리나라 어떤 조사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어떤 조사를 많이 하냐면 당신이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아들이나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당신이 이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한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당신이 딸이 있다. 근데 미래 사익감으로 딸이 데려오는데 딸 얘기가 내가 만약에 공화당을 지지하면은 미래 사위는 딸의 이제 남자친구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딸의 남자친구가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면 되게 웰컴 그러지만은 정치 색깔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고 가족인데 단순히 정치적인 그 지지를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미국의 그 일자리 고용주죠. 일단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알바 사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되면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더 고용 기회를 주고 더 많은 편의를 주려고 그러고
이런.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 여론조사나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보면 정치 현상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하면 똑같을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정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은 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정당 아이덴티티 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는 가장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요새도 무슨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지역 출신 지역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아이덴티티 형성되는데 미국은 이제 이런 그게 아니라 주로 인종에서 오는 오랫동안 인종에서 오는 것도 포함된 이런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인간은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우리처럼 지역 출신 지역 아이덴티티도 있고 또 여성 남성 아이덴티티도 있고 또 세대 아이덴티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하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아이덴티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지금은 분리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은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전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은 20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서로 이렇게 그 상호관계가 있게 되면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피즘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는 부정적 당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력, 진영은 무조건 좋고 자기가 싫어하는 진영은 무조건 나빠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 평가 이런 걸 이제 부정적 당파성이고 이거는 양극화가 심할수록 나타나는 양극화가 같이 수반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흑인이 백인과 서로 이렇게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인종주의가 이게 중요한 갈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보면은 그 뿌리는 이제 미국 역사는 이제 인종주의로부터 시작한 노예제를 받고 또 노예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민의 역사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어떤 독일 계통이 오고 그 다음에 아이리시 계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출신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이탈리아나 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동구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처럼 제 이민 세대가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 이민 세대는 이제 색깔이 같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덜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이민 초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아이리시 또는 이탈리안 미국 그 할리우드 영화도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갱들도 아이리시 갱이냐 또는 이탈리아 갱이냐 이런 갱스타 간에 마찬가지로 이민 문제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인종이 이제 거기서 초기에는 인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서로 다르고 이탈리아 말하고 아이리시 말하고 같을 수가 없고 독일 말이 같을 수가 없고 이런 식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그 인종적인 어떤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정치 제도가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것이 이제 선거에서 나타나는 승복 과정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불복 그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미국 민주주의 후퇴하는 그런 것이고 이 절차적 성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타났던 게 상권 분립이 유태로 그래서 사법부를 이제 계속 위협하고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리고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패배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020년 패배를 여러분들 왜 그러면 트럼프가 그 정도 빡빡하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졌든가. 트럼프가
현상, 트럼프가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면 미국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 백신을 못 구해서 그렇지만 미국은 백신을 구해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제 좋아졌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코로나 그 피해가 가장 컸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 집권당이 바로 공화당이고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 하에서 처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굉장히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작년이잖아요. 작년 그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더 번져나가고 지금 죽은 게 거의 60만은 안 되지만 56만 정도가 지금 희생자 됐어요. 그 56만 원 숫자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이 이제 내전을 겪었는데 1860년 내전을 겪고 한 4년 동안 있었는데 내전이 그때 죽은 미국 사람이 내전 희생된 사람이 6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봤는데 그런 집권 정부, 그런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긴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저도 저렇게 경쟁적으로 졌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 이유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다 믿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경각심을 갖지만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을 그렇게 했다면은 훨씬 택없이 졌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승복도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역 정책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코로나 관련해서 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금방 쉽사리 무너져 선거에서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이 부정적 당파성, 이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다 극복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 코로나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과학적인 어떤 감염병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거기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에서 저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저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양극화 현상이고 그것은 당파성의 정치적 정체성이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 잡았던 그런 정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려면 트럼프의 방역 정책을 지지를 한 사람들은 되게 공화당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은 방역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지 않았던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방역 정책조차도 지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볼 때는 미국에 저렇게만 사상자가 냈는데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게 거의 한 40%가 미국 거주자의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이제 당파성의 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중도층 또는 무당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은 이제 정당 정치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무당층이 작아요. 무당층이 역사적으로 한 15%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공화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정책과 상관없이 내 편을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 거는 바로 이 무당층, 중도층이 방역 정책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렇지만 압도적인 공화당,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월 6일 같은 사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은 현상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과정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 원인은 바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정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도 비슷하게 과연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가?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방역 정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 한 정당이 180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역 정책을 대한 평가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과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바로 1년 후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혀 뒤집어질 결과가 1년 전에 지난 총선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한번 굉장히 되새김질을 해본 말인데 그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무슨 관점에서 선택을 했는지 정치적 정체성인지 또는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인지 그건 다 개인은 투표했다면 지난 총선 때 자기가 어떤 기준에서 투표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나의 정치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어떤 게 더 경중을 가리고 있나 그런 걸 보면 자기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답을 자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중도층은 그러니까 무당층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 정말로 조금이라도 좋아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마음이 기운 것이고 정말 어느 정당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개인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두 가지 기준 정치적 당파성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냐 이런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무당층이 한 40% 이상 됩니다. 그만큼 미국보다 훨씬 이제 많은 그래서 무당층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얘기한다면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보다 정책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트럼프 지지 현상 또 그걸 우리가 트럼피즘 또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포퓰리즘 이런 건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정치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습니다. 예.